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 대선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미 대선은 향후 4년간 미국의 운명과 국제사회의 외교안보 지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한 만큼 각별한 관심 속에서 대비해 왔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근본 선거 결과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간 치열한 경합 끝에 우리 시간 지난 11월 9일 오후 트럼프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는 플로리다 등 핵심 경합주와 오하이오 등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승리에 따른 것으로서 세계화 추세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다수 미국인들의 불만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1월 8일 선거 직후 11월 10일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한 데 이어서 11월 11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을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 지도부 구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서 6명의 부위원장 및 16명의 집행위원이 충원되는 등 인수위 인적 구성도 크게 확충되었는데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처별 임기 인수를 위한 세부 조직이 갖춰지는 등 체계적인 인수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아울러 당선인 측은 오늘 아침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온건 보수 성향의 레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 대선 관련 정부의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사전 조치입니다.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대선 후보 진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트럼프 캠프 및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는 금년 초 이래 106회 이르는 광범위한 접촉을 대선 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국무장관 후보의 하나로 거론되는 리차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라든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꼽히는 마이크 로저스 인수위 국가안보팀장, 또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이었던 에드윈 풀러 인수위 선임고문 등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차기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한 미 주야의 지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풀러 선임고문은 저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한미동맹이 공고히 발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대선 이후 조치사항입니다. 대선 직후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전화통화, 또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앞 축전 발송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오전 10시경 10여 분간 실시된 전화통화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통화로는 역대 가장 빠른 약 17시간 내 성사된 것이며 우리나라는 당선 후 첫 24시간 이내 통화가 이루어진 9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통화 시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강화와 한미 공조에 있어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우리와 굳건하고 강력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선 직후 주미대사관을 통해 국무장관 후보 중 한 명인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등을 접촉하는 등 인수위와 입각 거론 인사와의 접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류 및 분야별 협의체와 각계의 대미 창구를 활용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등 인수위 관련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대선 과정에서 표출한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 소신과 공화당 주류의 대외정책 기조가 원합된 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주요 강요 보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관련 사안입니다. 한미동맹의 경우 그간 당선인 자신은 물론 인수위 등 캠프 인사들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신행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지난주
우리 대통령님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관련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언급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문제 관련 사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외교안보 관련 핵심 참모들은 북한 문제 관련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셈법 변화, 그리고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우리 입장에 동의하고 미국이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 문제가 신행정부 대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화당 정강 정책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명시하여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정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취임 후 100일 이행계획을 통해 나프타 재협상 또는 탈퇴, TPP 가입 철회 등 일련의 조치 계획을 공표한 바가 있는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의회 지도부는 근본 레임덕 회기에서 TPP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행정부에 제출한 바 TPP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 FTA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대선 과정에서 비판적 입장이 표명되었으므로 향후 면밀히 주시하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정부는 그간 수립한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에 따라서 대선 이후부터 단계별 그리고 대상별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 구체 현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조치로서는 양 정상 간 통화 이후 인수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강요 인선 시 이들과의 접촉을 심화하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요 현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인수위 측뿐만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상하원 의원, 주요 공화당 측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기관, 대미 투자기업과 재계 등을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국가는 한미동맹 지속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도발 대응, 대북 제재 압박 강화, 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대중 견인 등과 관련해서 인수위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행정부 출범 전후 전환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공동 발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상 분야 관련해서도 정부 간 협의체 및 각계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등 한미 FTA의 호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일 군사비밀 정보 보호협정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4차 5차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보 공유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간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NSC 상임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27일 국방부가 대일 논의 재개 사실을 대회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제1차 한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2012년 협정문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9일 개최된 제2차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하였습니다. 금일협의에서 문안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방부로부터 국내 절차 진행 의뢰 요청을 접수하게 되면 외교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근본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 추진이 무엇보다도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 대선 관련 정부의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사전 조치입니다.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대선 후보 진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트럼프 캠프 및 공화당 주 인사들과는 금년 초 이래 106개월 11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을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 지도부 구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서 6명의 부위원장 및 16명의 집행위원이 충원되는 등 인수위 인적 구성도 크게 확충되었는데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처별 임기 인수를 위한 세부 조직이 갖춰지는 등 체계적인 인수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아울러 당선인 측은 오늘 아침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온건 보수 성향의 레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트럼프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는 플로리다 등 핵심 경합주와 오하이오 등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승리에 따른 것으로서 세계화 추세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다수 미국인들의 불만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1월 8일 선거 직후 11월 10일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한 데 이어서 11월 1일은 광범위한 접촉을 대선 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국무장관 후보의 하나로 거론되는 리차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라든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꼽히는 마이크 로저스 인수위 국가안보팀장, 또 전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이었던 에드윈 풀러 인수위 선임고문 등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차기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한 미 주야의 지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풀러 선임고문은 저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 대선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미 대선은 향후 4년간 미국의 운명과 국제사회의 외교안보 지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한 만큼 각별한 관심 속에서 대비해 왔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근본 선거 결과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간 치열한 경합 끝에 우리 시간 지난 11월 9일 오후